쇼펜하우어 인생 통찰 사랑에 속고 우정에 울지 않기.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가 평생 남 눈치 보랴, 자식 뒷바라지 하랴 얼마나 착한 척하고 참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독일의 꼬장꼬장한 쇼펜하우어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그렇게 살다간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산다 하시는 거 있지요. 오늘 제가 그 할배의 뼈 때리는 독설로 여러분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싹 풀어드릴게요. 자, 인생 편하게 사는 법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세요. 여러분, 이 양반이 말이 좀 거칠고 차가워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이구, 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아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사랑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따리부터 풀어볼게요. 사랑은 결국 종족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이 멀었던 거, 그거 사실 대단한 운명이 아니라 인류가 대를 잇게 하려고 자연이 우리를 조종한 것뿐이래요. 그러니 이제 와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마법에 잠시 걸렸던 것뿐이니까요. 결혼이라는 건 나의 권리는 반으로 깎이고 의무는 2배로 늘어나는 계약입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지요? 사랑할 때는 다 줄 것 같아도 막상 살다 보면 내 자유는 사라지고 짊어져야 할 짐만 늘어납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자식에게 내 인생 다 바치고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원래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걸 어쩌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외롭다고 자꾸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전화를 돌리지만 사실 가장 평화로운 시간은 혼자 조용히 찻잔을 기울일 때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고독이야말로 진짜 사치이자 축복인 셈이지요. 사랑의 열정이 식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게 당연하듯 사랑의 뜨거움이 식는 것도 병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변했다고 서운해할 것 없어요. 그저 환상이 거치고 현실의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게 된 것뿐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보다 우정을, 우정보다 예의를 중시합니다. 불타는 사랑은 금방 재가 되지만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는 예의는 평생을 갑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상처받지 말고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온기만 느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간관계법입니다.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영혼의 구멍을 완벽히 메워줄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숙명이지요. 그걸 남한테 채워달라고 떼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뒤틀리고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의 중심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전부를 거는 게 멋져 보일지 몰라도 세월 지나고 보면 그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사랑도 있고 자식도 있는 것이지요. 미련은 죽은 자식 나이 세기와 같습니다. 떠난 사랑이나 멀어진 인연에 연연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 쓰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오늘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드시고 나를 위해 예쁜 옷 한 벌 사주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함부로 못 대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사랑도 결국 집착의 일종이지요. 누구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내 곁에만 두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을 만듭니다. 손 안에 모래처럼 꽉 쥘수록 빠져나가는 게 사람 마음이니 그저 흐르는 강물 보듯 인연을 대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쇼펜하우어, 이 양반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지긋지긋했는지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도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 보따리, 상처받지 않는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바보가 너무 많으니 상대방의 지능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 대부분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아이고, 저 사람 지능이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리세요. 괜히 싸워봤자 내 입만 아프고 내 품격만 떨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지혜는 나 홀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법을 터득하면 그때부터는 남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어요. 고독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버릇 고치려고 평생 애썼지만 잘 안 됐지요. 쇼펜하우어와 인간의 타고난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돌덩이랍니다. 그러니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상책입니다. 너무 친해져서 서로의 단점을 다 보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 너무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존경심도 사라지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서로에게 기대려 하다가도 바늘에 찔릴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듯이 말이에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위안 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남들이 불행해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위안을 얻지요. 그러니 내 불행을 남에게 다 보여주지 마세요. 동정을 받을 순 있어도 존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쁘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말을 아끼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기품을 느낍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이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는 지름길이지요.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 남편이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기대. 그 모든 게 고통을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내가 잘해준 만큼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베푸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진짜 우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쫓아다니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없는 것 자체가 행복이래요. 오늘 아침 아픈 데 없이 눈을 뜨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를 선물 받은 겁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돈과 노후, 그리고 비우는 삶. 자, 여러분, 이번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돈하고 나이 들매 관한 겁니다. 쇼펜하우어, 이 양반이 비관주의자라고는 해도 현실 감각 하나는 기가 막혔거든요. 자, 세 번째 보따리 들어갑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돈은 가질수록 욕심만 더 커지게 만들어요. 적당한 곳에서 만족할 줄 모르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 다 보내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무리 금송아지를 집에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다 소용없는 걸요. 젊었을 땐 돈 번다고 몸 상해가며 뛰었지만 이제는 내 몸뚱이 하나 잘 챙기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책 속에 있고 어리석은 노후는 수다 속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면 추해 보이기 딱 좋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한 권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깊이가 얼굴에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우아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고통이 따르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지루함이 따릅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대요. 돈이 없으면 몸이 고달프고 돈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지는 법이지요. 그러니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그 안에서 작은 재미를 찾는 게 기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지요. 내 손에 든 떡보다 남이 든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가족,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남들하고 어울려야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은 속이 빈 강정과 같습니다. 혼자 있어도 시간이 잘 가고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면이 꽉 찬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법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행복을 쫓고 후반전은 불행을 피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높은 곳만 바라보며 달렸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무사히 넘기는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재능은 쏘아 올린 화살이지만 천재성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역을 마칩니다. 남들 따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나이에 맞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 해봤자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다 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으면 잠깐 기쁘고 곧바로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지죠. 이 끝없는 굴레를 끊으려면 그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의 그림자가 길어지지만 그만큼 풍경은 깊어집니다. 젊음의 뜨거운 태양은 지고 없어도 은은한 저녁 노을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주름살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훈장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세요.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 자, 이어서 네 번째 보따리도 풀어볼게요.
나이 드는 걸 슬퍼하는 분들 많으시죠? 쇼펜하우어 할아버지가 뭐라고 위로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남의 집 일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웃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기억력은 나빠져도 통찰력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어제 일은 깜빡깜빡해도 사람 보는 눈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더 정확해졌잖아요. 그게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즉 노년의 무기입니다. 내 경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화내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건 나만 손해입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기세요. 화를 내는 순간 내 혈압만 오르고 내 소중한 하루만 망가집니다. 웃으며 넘기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저급한 감정입니다. 친구 자식이 잘 됐네. 누가 아파트 평수를 늘렸네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면 내 행복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참 잘 됐네. 한마디 해주고 나는 내 길 가면 그만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 마세요. 오직 오늘만 사세요. 지나간 일 후회해봐야 입만 아프고 오지도 않은 앞날 걱정해봐야 머리만 빠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입안에 맴도는 맛있는 음식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성격은 운명입니다. 내 성격을 사랑하세요. 남들처럼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혹은 너무 예민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성격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나다운 길입니다. 남의 평가에 목매는 건 노예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남의 입술 끝에 내 인생을 매달아 두지 마세요. 침묵은 현명함의 증명입니다. 아는 게 많아도 다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아껴서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무게 있게 바라봅니다. 삶의 끝은 휴식일 뿐입니다. 죽음을 무서워 마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이 어떤가요? 참 개운하죠? 죽음도 평생을 열심히 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긴 휴식 같은 겁니다. 자연의 순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찬사가 아니라 나의 성취에서 나옵니다. 남이 해주는 칭찬은 거품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목표한 운동을 하고 내가 정한 책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그게 진짜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고통이라는 파도를 타는 기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살아보니 자갈길, 진흙길이 더 많잖아요. 쇼펜하우어 할아버지는 인생은 원래 고통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거든요. 자, 5번째 보따리 풉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입니다. 배가 고프면 괴롭고 배가 부르면 심심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좀 지루하다면 아,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팔자가 좋구나 생각하고 좀 힘들다면 아,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그게 인생의 기본값이니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실 내 마음의 집착이 만든 환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세상이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나를 찌르던 가시들이 부드러워집니다. 행복을 쫓지 마세요.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세요. 파랑새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치통 없고 허리 안 아프고 걱정거리 하나 없다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큰 기쁨 바라다가 작은 평화를 놓치지 마세요. 지나친 희망은 독약이 되고 적당한 체념은 약이 됩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다가 안 되면 상처만 커집니다.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지. 이게 내 팔짱가 보다 하고 툭 털어버리는 체념이 우리 마음을 살리는 명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그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죠? 속지 마세요. 겉은 번지르르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의 먼지나 털어내세요.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안식처요. 어리석은 자의 감옥입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껴서 남의 말 옮기다 보면 사고만 납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 믿지 마세요.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남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화려한 옷으로 내면의 빈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비싼 가방 들고 좋은 차 탄다고 품격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 나오는 법입니다. 내면을 공부로 채우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자식들이 엄마는 세상을 몰라라고 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그래, 난 세상을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니 다행이다 하고 넘기세요. 굳이 이기려 들지 않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 지고 오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죽음은 그 짐을 비로소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잘 노시다 가면 그만입니다. 자,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인생 통찰 어떠셨나요? 좀 아프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셨지요? 이 양반 말이 좀 차갑긴 해도 결국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을 겁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죽지 말고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 시니어 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고 남은 인생은 더 뜨겁고 우아하게 빛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밤엔 거울을 보며 고생한 나 자신에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의 황금빛 노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친구,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편안하고 복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허허. 다음에 또 만나요.